저만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메르칼의 세계관에 원피스의 해적왕 골디로저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만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하겠고, 심지어 만화를 안 좋아하는 분들까지 대부분 알고 있을 듯한 이름이 있죠. 해적왕 골드로저. 물론 나중에 골드로저가 아닌 골디로저라는 이름이 나왔지만 여전히 해적왕이라는 칭호는 강력한 느낌이죠. 예전에는 그저 베일에만 감춰졌던 해적왕 골디로저의 성격이나 능력이 풀렸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귀칼 세간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로저 해적단은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며 마지막 목적지인 라프텔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배에 쌓여져 있던 라프텔에 도착한 이들은 드디어 해냈다는 기쁨과 환희에 빠져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로저 역시 호탕하게 웃으며 뭐 별거 아니구만 와하하하 했죠. 그렇게 라프텔의 곳곳을 탐험하며 그곳에 있는 포네그리프를 읽은 로저는 세계의 진짜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네그래프의 옆에는 어떤 작은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 안에는 희미한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에는 조그마한 비석이 있었죠. 이 성스러운 빛은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빛을 잃게 된다 라고 써져 있던 것을 읽은 로저, 서원들을 모아 그 얘기를 했고, 서원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겠느냐며 누가 해놓은 장난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이 동굴은 진짜다, 너희들은 여기서 연애를 즐기고 있어, 나 혼자 들어가 볼 테니까 이라고 말했고, 서원들은 로저를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다른 세계에 가게 되면 못 빠져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요. 하지만 로저는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다며 새로운 곳에서의 모험은 언제나 나를 뜨겁게 만들며 살아있게 만든 것이라고 눈을 반짝거렸고, 서원들은 로저의 그런 모습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 알았고, 저런 무대포 정신이 라프텔까지 오게 한 것이라는 거 알았기에 조심히 갔다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로저 선장이 누군가에게 지거나 하지 않겠지만 이상한 음식을 주워 먹어 탈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죠. 로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동굴의 빛을 따라갔고, 그 빛의 크기는 점점 커지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해안가의 작은 동굴이었고, 정말로 다른 세계로 와버린 듯해 한바탕 크게 웃었죠. 로저는 새로운 곳을 모험하는 것에 설렜고 기쁜 마음에 이것저것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맨날 항해하느라 산에 오르는 것은 오랜만이라며 기뻐했죠. 그때 어떤 근처 작은 집에서 큰 소란이 있었고, 누군가가 싸우나 보다 하고 구경을 갔는데 송곳니가 두드러진 한 혈귀가 어떤 어린 형제를 공격하고 있었고, 형으로 보이는 유이치로가 동생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며 그 혈귀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이미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그 형은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동생에게 그 혈귀가 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에 로저는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솟았고 곧바로 뛰어가 그 혈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뒤 유이치로의 몸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고 지혈을 해주는 것 말고는 달리 손을 쓸 방법이 없었죠. 그때 떨어진 목을 다시 붙인 혈귀가 유이치로를 지혈하고 있던 로저에게 덤벼들었고, 로저는 그 공격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혈귀의 손톱이 로저에게 닿으려고 하는 그때 동생 무이치로가 각성한 상태로 주변에 있던 도끼로 그 혈귀의 팔을 잘라버렸고, 그 뒤 혈귀를 갈갈기 베어버렸죠. 그 후 힘이 닿았는지 무이치로는 쓰러졌고, 어느새 동이 터오기 시작하자 그 혈귀는 태양빛에 손을 대어버렸습니다. 로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세계에는 희한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유이치로는 끝까지 동생을 걱정하다가 사망하게 되었고, 로저는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지난 뒤 무이치로는 일어나자마자 형 유이치로가 죽은 것에 절규라며 울었고, 로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고 그것을 보니 혈귀 3마리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운데 있던 눈에 하얀 유괴 표식이 박혀있는 혈귀가 뭐야, 그 녀석 앞서서 뛰어나가더니 해호흡 검사의 자손을 주기 못한 건가? 라고 말했죠. 로저가 해호흡 검사? 라고 묻자 하연유 카마노에는 네 녀석은 또 뭐냐며, 이 녀석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니 죽고 싶지 않으면 얼른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설명충 혈귀가 우린 우리의 왕으로부터 해옥 검사의 자손을 모두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에 관련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전부 죽이며 이제 마지막 남은 녀석들인
쌍둥이 꼬맹이들만 죽이면 되는데 성질 급한 혈기 하나가 혼자 잡아먹겠다고 튀어나갔다고 설명을 해줬죠. 무이치로는 그 얘기를 듣고 예전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던 자신의 조상 중에 강한 검사가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났고 형 유이치로에게 자신도 검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며 혼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무이치로는 울면서 우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너네는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냐고 소리쳤고 그 혈기는 어차피 인간 따위는 우리의 먹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우리가 지배할 가축이나 다름없는 거다 라고 했죠. 그러자 로저는 상황 잘 알겠다. 즉 인간이 나 또한 내 녀석들이 지배를 하겠다는 건가? 라고 물었고 카마노에는 네 녀석의 거대한 몸뚱이는 질기지만 3마리가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답했죠. 그러자 로저는 그대로 자신의 커틀러스 에이스를 휘둘렀고 3마리의 혈기의 목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로저의 칼은 일륜도가 아니었기에 한 번의 혈기들이 소멸하지 않았지만 이미 로저의 엄청난 기운을 짓눌려 공포에 재생조차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에서 풀썩 주저앉은 소리가 들려서 다른 혈기가 있나 로저가 그곳을 가보니 멀리서 숨어있다가 로저의 패기에 짓눌려 오줌을 지린 채 숨을 못 쉬고 있는 무라타가 있었고 무라타는 겨우겨우 저는 귀살대원이며 혈기를 잡는 사냥꾼입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고 순간 무라타의 생명의 호흡이 발동이 되었는지 로저는 무라타가 나쁜 녀석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았죠. 무라타는 일륜도로 혈기의 목을 베어야 소멸시킬 수 있다면서 자신의 일륜도를 로저에게 빌려줬고 로저는 일륜도로 혈기들을 베어버리자 혈기들은 곧바로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귀살대원들의 지원이 왔고 무이치로와 로저를 귀살대 어느 한 거처에 불렀죠. 우부야시키 당주 역시 무이치로가 해외검사에 유전자를 가진 아이라는 것을 알았고 무이치로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며 무엇이든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이치로는 로저에게 당신에게 검술을 배워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고 싶다고 말했죠. 로저는 그런 무이치로의 결의에 꽤나 감동을 했지만 사실 어린아이를 처음부터 수련시켜주는 것이 귀찮았고 일단 너는 너무 어리니까 이곳에서 검술의 기초와 기초 체력을 완성한 다음에 검술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로저는 귀살대에게 막무가내로 연애를 열자고 했고 얼떨결에 우부야시키는 로저에게 술을 대접하게 되었죠. 그렇게 우부야시키와 로저는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항상 누군가와 만났을 때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매력이 있던 우부야시키 당주는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매료가 되는 기분을 느꼈고 로저를 보며 이 인물은 그야말로 천하를 호령할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저는 우부야시키와 술자리를 하며 그와 짱친을 맺게 되었고 우부야시키 당주는 자신에게 걸려있는 저주와 무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무장을 하루빨리 죽이지 않으면 죄 없는 선량한 인간들이 많이 죽게 되며 자신 또한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로저는 그러자 그렇다면 내가 친구를 위해 그 무장이라는 녀석을 없애주지 라고 호탕하게 말했고 우부야시키 당주는 로저를 위해 로저의 커틀레스 모양의 일륜도를 제작해 선물해 주었습니다. 로저는 자신의 검 에이스는 잠시 칼집에 넣어두고 새로운 세계에서는 새로운 검으로 쌓아봐야겠다면서 검을 뒷산으로 올라가 이리저리 휘둘러 봤고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엄청난 참격이 일어나 근처에 있는 바위나 나무들이 전부 베어버렸죠. 한편 무이치로는 안개의 호흡을 엄청나게 빠르게 익히며 검술에 천재적인 면모를 보였고 검을 잡은 지 일주일 만에 선별시험에서 통과해 귀살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로저에게 검술을 가르쳐달라고 했고 로저는 어쩔 수 없이 무이치로를 수련시켜주며 빡세게 굴렸죠. 어느 정도의 기본이 되는 것 같자 이렇게 둘이서 수련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나도 우부야시키 당주에게 부탁을 받은 것도 있다 보니 실전에서 혈기들을 퇴치하는 것으로 수련을 하자고 제안한 후 둘은 함께 움직이며 혈기들을 퇴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로저가 나설 필요도 없이 무이치로 혼자서 혈기들을 만나는 족족 베어버렸고 어린 나이에도 이 정도라면 꽤나 잘만 성장시킨다면 엄청난 검사가 되겠다며 자신의 배에 견습 선원이자 자신이 엄청나게 아꼈던 꼬맹이인 샹크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녀석도 어린 나이임에도 엄청난 실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지 벌써 보고 싶군. 와하하. 무이치로와 로저는 그러다가 나타공원 산에 혈기가 있다는 정보를 받고 그곳으로 찾아갔고 그곳에는 수많은 거미 혈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저는 이번 수업은 견문색 폐기라는 거다 라고 하며 나를 잘 보라고 했죠. 그때 혈기들의 엄청난 혈기술이 날아왔고 어떤 혈기들은 육탄전으로 로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로저는 견문색 폐기로 그 모든 공격들을 간발의 차이로 전부 피해냈고 피해내면서도 여유롭게 자 눈앞에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기척을 읽는 거다 라고 설명을 했죠. 혈기들은 이 미친 인간은 뭐냐며 더욱 공격을 퍼붓었지만 다 한 대도 성공하지 못했고 무이치로는 혈기에 대한 증오를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기척과 움직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날아오는 공격을 느낄 수 있었고 로저처럼 잘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피해지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잡혈기들을 이용해 로저는
무이치로를 성장시키기 시작했고, 무이치로는 자신의 안개의 오병에 로저가 보여줬던 검술의 형을 섞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검술은 아직 완력이 부족한 무이치로는 완벽하게 사용할 수 없었고 금방 몸에 과부하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도 수십 마리의 혈귀의 목을 한순간에 베어버리는 위력을 보여줬고, 무이치로는 몸에 힘이 빠지며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로저는 그 모습을 보고 꼬맹아 아직은 기초 체력을 더 키워놔야겠구나 와하하하 하고 웃었고, 무이치로는 칫 당신의 검술은 너무 무식한 힘이 필요하잖아 라고 대꾸를 했죠. 그때 거대한 몸집을 가진 아빠 혈귀가 주먹으로 로저를 공격했고, 로저는 그 주먹을 손바닥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악력만으로 아빠 혈귀의 주먹을 부셔버린 뒤 주먹으로 툭 치자 아빠 혈귀의 머리는 날아가 버렸죠. 그러자 무이치로는 칫 거봐 당신의 힘은 너무 무식하게 강해, 난 아직 어린애란 말이야 라고 투정을 부렸고, 로저는 와하하하 진정한 사나이라면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호탕하게 말했죠. 무이치로는 어휴 말을 말자 라는 생각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거미혈 기술이 로저와 무이치로에게 날아갔고, 로저는 자신의 일륜도를 꺼내 휘둘렀죠. 검을 휘두르는 풍화만으로도 그 거미줄은 전부 튕겨져 나갔고, 쿵소리와 함께 루이가 나무에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기습은 사나이답지 못하지, 나는 정정당당하고 뜨겁게 싸우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로저가 말했고, 루이는 겨우 일어나 저 무식한 힘은 뭐지? 라고 하며 다음번엔 자신의 최대의 기술을 사용해 칼로 날리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저가 루이를 보더니 꼬맹아 너랑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데? 라고 말했고, 조금은 기력이 돌아온 무이치로는 일어나 저 녀석은 내가 맡겠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저가 보니 저 혈귀는 그리 강해 보이지 않았고, 어린아이를 상대로 자신이 싸우기엔 또 좀 그래서 무이치로에게 맡겼죠. 루이는 건방진 녀석들이라고 하며 거미줄을 날렸고, 무이치로는 아까 배운 견문색을 사용해 거미줄을 요리조리 피하며 버거운 거미줄은 칼로 베어냈습니다. 그 후 빠르게 루이 쪽으로 뛰어가 로저의 검술을 흉내낸 그 호흡으로 크게 횡배기를 했고, 루이는 가까스로 목을 피하며 이런 공격에 맞을 줄 알고? 라고 했지만 피한 줄 알았던 무이치로의 검끝에서 무언가의 참격이 나왔고, 루이의 목과 함께 그 뒤에 있는 나무들도 수십 그루가 베어져 버렸죠. 로저는 꼬맹이 너 천재인 거냐? 나도 꽤나 오래 걸렸던 참격인데 이렇게 빨리 해내다니 라고 호탕하게 말했고, 무이치로는 온몸에 기력이 다 빠져 풀썩 쓰러졌죠. 그 후 귀살대로 돌아간 이들, 혼자서 수십 마리의 혈귀들을 베어낸 성과와 하연호 루이를 잡은 무이치로에게 하주로 임명하며 로저를 만나고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주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고, 로저는 기념으로 거창한 연회를 열어주라고 했고, 모든 주들을 불러 술을 마시며 기뻐했죠. 주들은 이렇게 연회를 열고 즐겨도 되나 싶었지만 모두 로저의 호쾌함에 빠져들게 되며 하루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다같이 즐겼고, 이렇게 시나리오 1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로저 같은 경우는 원피스 세계관에서도 이미 압도적인 실력으로 끝판왕급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혈귀들을 전부 쓸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다양한 이야기로 로저를 표현하고자 해서 이런 전개를 넣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